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입니다. D-57입니다. 참 착각 무슨 시한폭탄 초침도라듯이 빨리도 가네요. 그러네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어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와대와 민주당, 그러니까 이해찬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간의 미묘한 기류, 갈등, 삿바 싸움, 거기다가 미래와 과거가 싸우는 그런 형국이 이번에 공천을 갖다가 놓고도 크게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래와 과거가 싸우는 게 아니고 네. 그 미래와 현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가 박살이 나고 청와대가 박살이 나고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마 지금 임종석 예. 전 비서실장이 네. 사실상 호남 위주의 네. 그 청와대 정부 구성을 주도했던 그 사람이고 네네. 이해찬 씨가 그 호남 선대위원장으로 좀 와주지 않겠느냐 하고 했는데 뭐 이러저러한 뭐 명목으로 네. 뭐 대선 주자로 가는데 뭐 호남을 뭐 이미지를 강화해서는 도움이 안 된다. 뭐 말씀하십시오. 근데 우리 김 실장 네. 30년 정치판 경력에 임종석이 대통령 깜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자 깜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죠. 자기 변명. 호남 선대 민주당 이번 4.15 총선에 예. 그 호남 선대위원장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첫째는 자기가 뭐 현실 정치를 떠난다고 얘기를 했고 작년이죠. 그리고 뭐 11월에. 주변에서는 네. 못 맞는 게 뭐 대선을 가기 위해서 뭐 호남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네. 임종석이 끌고 청와대 들어갔던 사람들 네네. 그리고 쭉 또 밀려 나와서 뭐 70명인지 뭐 130명인지 네.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걸 알고 네. 괜히 뭐 자기 사람들 침어주지도 않는데 뭐 호남 선대위원장 가봐야 흔한 얘기 얼굴만 끄슬리지. 네 그럼 무슨 말씀이냐니까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도하고 있던 지난 2년 한 반 정도 청와대 출신들이 수석,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까지 대략 70명이 이번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또 거기다 그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위원회 이게 60명이에요. 그럼 뭐 도합 70 더하기 60, 130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많. 지금 그 당 의원이 지금 딱 130명인데. 그럼 이거 다 가려면 의원 다 갈아야겠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찬 대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2016년 당시 김종인 비대위 대표 시절에 김종인 대표가 대표적인 친노 인사인 이해찬 씨를 갖다가 공천 탈락시켰잖아요. 컷오프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세종시에 무소속 출마해서 돌아왔습니다. 뭐 당 대표까지 지금 맡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공공연하게 현역 의원들, 뭐 시스템 공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가급적 보장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무슨 얘기냐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사후를 갖다 보장받기 위해서 자기가 만졌던 수석, 비서관, 행정관들이 대거 들어가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생각 때문에 네. 2016년 공천 때 뭐 진박 파동이 일어났는데 네네. 이게 이제 진문을 좀 심어야 되는데 네. 내가 네. 명제 경각에 참 그런 위기에 처할 때 네. 내일인 것처럼 나서가지고 뭐 방어막이 돼줄 진문 네. 한 뭐 20-30명이라도 만들면 알토나 같이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아니 그야 문재인은 뭐 이까지 꽉 차 있는 거죠. 그렇죠. 진문 국회의원들 딱 한 40명만. 40명도 60만 20명이나 좀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이해찬과 원혜영은 진문 공천하다가 저 당이 말아먹었는데 우리가 진문 공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은 명확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그다음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 출신의 현재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는데 이해찬 그 7선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대표적으로 충청도에서 어제 그제 사달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의원, 이해찬 대표는 아시다시피 충청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충청 지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충청 민심. 잘 알죠. 네. 그런 이해찬 대표가 지금 충청도에 청와대 출신 4명의 청와대 출신들이 미리 단수로,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는 가운데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그 단수 지역이라 그러죠. 네네. 뭐 경쟁자가 없는 네. 해서 저희가 사진 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올려 지역 언론에 예. 저 중앙에 뭐 취급도 안 하니까 네. 다른 지역이라고 네. 했었는데 거기에 충청 청와대 4인방 네. 뭐 웃으면서 막 우리 간다 단수 지역이니까 아싸. 이건 뭐 저 진문 저 국회의원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대통령의 여망은 없고 자, 우리는 청와대 4인방 문재인의 직계 4인방 진문 후보 진문 후보 4명. 그래서 이분들이 4명입니다. 네. 그 공주부여 청양의 박수현 네. 청와대 대변인, 네. 보령 서천 네. 나서열 자치분권 비서관, 네. 아산갑 네. 복귀양 정무비서관, 네. 서산태안 네. 조한기 제1부속비서관 네네. 단수 지역으로 면접을 봤습니다. 봤는데 어제 네. 민주당에서 재공모한다. 다시 한번 재공무한다는 너희들이 비록 아무 경쟁자 없이 혼자 와서 저 시험 봤지만은 너희 실력 갖고는 안 되니까 야 앞으로 더 새로운 좋은 사람들 불러갖고 다시 정리할게.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낙제. 지금 이제 뭐 좀 벙찐다 그러죠. 뭐 속된 말로 벙찌는 상황이고 네. 충청도 우리 잘 아는 네. 저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그런데 원혜영 그도 공천심사위원장은 네. 기대보다 수준이 미치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청와대 정무비서관, 자치분권비서관, 부속비서관, 부속실장이다. 대변인 한 친구들이 영 저 수준이 미달이고 네. 그리고 우리는 도덕성을 철저하게 도덕성은 기본이다 이렇게 해요. 도덕성 그쪽이죠. 박수현 씨. 박수현 씨, 예, 박수현 저기 씨. 충남지사 선거에 나오려다가 네. 뭐 여성 문제 네. 이거 가지고 됐는데 결과적으로 뭐 결혼을 하긴 그러니까 했습니다. 이거 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도 어저께 보고 받고서 네. 야 이게 장난이냐 지금 뭐 야 진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사람들을 자격 미달 네. 재공모 예. 재공모 땡 땡. 자, 이제 재공모하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과 지금 보면 뭐 문희상, 뭐 손혜원 등 이런 사람들 해갖고 한 130명 됩니다. 근데 어제 이해찬 대표가 묘한 얘기를 했어요. 묘한 얘기를 어제 오전에 20% 이른바 현역을 잘라내겠다. 그러면 130명에 20%면 26명인데 네, 그래서 거기서 또 기자들 간에 옥신각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26명은 자신 사퇴한 거 빼고다라고 했더니 나중에 확인돼 보니까 아니에요. 포함입니다. 그럼 지금 19에다가 현재 20% 한다면은 한 45명 정도 쳐내지 않겠냐 130명. 근데 아니에요. 이해찬과 그 지도부의 의중은 네, 그게 아닙니다. 공천 지도부의 의중은 한 7, 8명만 더 그러니까 범여권이 지금 19명, 제가 명단 올리겠습니다만은 이해찬을 비롯해서 좀 문희상, 손혜원까지 19명이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다가 더하면 한 7, 8명. 그렇죠. 물갈이 폭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좀 청와대에서 지금 막 저 대통령 청와대 점퍼 이렇게 있고 네네. 그 누구예요? 저 대변인 했던 저 흑석동 알박이 김의겸. 그 양반은 뭐 어디 그 모든 홍보물에다가 청와대 대변인 네. 김의겸 예비후보 김의겸을 써야지 무슨 청와대 대변인이라고 쓰고 댕기다가 예. 잠바 한번 입어보겠다고 못하고 청와대 잠바만 있다가 이제 민주당 잠바를 못 입고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잠바 입고 돌아다니는 진문 그룹들이 좀 그 진입하기가 이 다음 국회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듯한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서 어제 출범한 미래통합당은 지금 다시 올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어제까지 18명이 불출마 선언했어요. 김무성부터 시작해서 최연혜까지. 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김형호 공관위원장의 의지는 뭐냐니까 심지어는 50% 넘는 절반 가까이 현역을. 그러니까 이건 그때는 이제 18명 포함이죠. 네. 그러면 현재 118명이니까 대충 120명 잡고 한 60명 쳐내겠다는 겁니다. 와. 그러면 현재 18명 그만뒀으니까 최소한 아주 40명 정도 더 쳐내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는 변화에 요구에 부응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TK 의원들은 예. 좀 억울한 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 당의 주축이 네. TK, 뭐 PK 이렇게 합쳐져 더군다나 뭐 네. TK가 가장 중요한 근거지인데 네. 우리가 지난 뭐 3년 또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울 때도 사람들 네. 제일 많이 동원하고 네. 버스 동원하고 했는데 네.
왜 우리만 몰아붙이냐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친박 뭐 공천이니 뭐니 그러니까 진박 파동이 벌어진 게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천적인 그런 또 뭐랄까 희생을 갖다 요구하는 거예요. 불신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 대구 경북이 25개 지역입니다. 네. 그 중에서 현재까지 불출마 선언한 사람은 정종섭 의원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역대 최근에 2008년, 2012년, 2016년 그러니까 18, 19, 20대 세 번에 걸쳐서 결정적인 양당의 제가 이제 도표를 올릴게요. 그거 보면은 2008년에는 한나라당이 이 당시에 38.5% 물갈이했습니다. 현역 의원에 현역 의원의 통합민주당 19.1에 끝났기 때문에 153대 81로 한나라당이 대승을 거둡니다. 2012년 이때는 이제 박근혜 비대위 대표 시절이에요. 그때 새누리당이 25% 현역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무려 47.1%를 갈았습니다. 그때 당초 뭐 새누리당이 100석도 못 얻는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민주통합당은 31.1%를 갖다가 물갈이했고 10%포인트를 더 물갈이한 새누리당이 152석, 민주통합당이 127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4년 전 2016년은 그 당시 김무성 대표가 보면 뭐 그 당시 뭐 상향식 공천이다. 그래서 실제 23.8%밖에 못 갈았어요. 그 77%가 그대로 현역이 다시 나온 겁니다. 그랬더니 122석. 김종인이 앞장서 갖고 무려 33.3%를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이 된 겁니다. 하여튼 TK 지역의 뭐 대폭적인 물갈이는 네. 뭐 국민 정서, 당 내부의 분위기 하더라도 뭐 불가피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물갈이를 많이 하는 게 선진 정치 문화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 국회의원들 뭐 현역 교체가 92%예요. 저 현역 재선율이 재선율이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을 쌓는 걸 이게 죄악시해서 뭐 좋은 일은 없는 건데 그렇지만 또 이게 뭐 우리 정치 문화고 사회 분위기니까 우리 또 유권자들이 또 뭐라 요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하여간 좀 민주당에서는 네. 청와대 전바해본 사람들이 지금 가슴이 서늘할 것 같고 네. 자유한국 미래통합당에서는 그 박근혜 점퍼 입고 돌아다녔던 사람들이 가슴이 서늘하고 네. 그런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그런 양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57일 남은 선거 뭐 공천 같은 경우 대충 3월 5일이면 선거가 획정될 것 같습니다. 3월 5일. 예,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본회의가 두 번 예정돼 있잖아요. 27일에 한 번 예정돼 있고 그다음에 3월 5일. 3월 5일이 사실상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회입니다. 본회의입니다. 그러니까 3월 5일까지는 선거구가 획정이 될 겁니다. 지금 의원수는 정해졌지만 선거구로 구체적으로 정해되지 않습니까? 그때 3월 5일에서 3월 한 15일 사이에 이제 공천이 이제 완성될 거거든요. 그때 어느 당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의 바람에 더 부응하는지 그 결과는 4월 15일 날 나올 것 같습니다. 네.